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타임 MT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시장이 소폭 조정을 보이니까 우리 시장은 거래소는 약보합, 코스닥은 2%가 넘게 급락을 하면서 800포인트를 내어줬죠. 그런 가운데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섹터만 강세를 보이고 그런 흐름 속에서 코스닥 성장 섹터들이 몰락하는 시장의 변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한국 주식 살 이유 1도 없다. 그죠?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향하는 개인 투자가의 비중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그런 가운데에 자사주 매입, 이런 부분이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는 이야기 기본 원인이죠. 미국은 2%가 넘게 주주 환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10분의 1도 안 되는 0.2. 하다못해 애플이 10년간 자사주 830조를 매입을 했습니다. 830조를. 그런 가운데에서 주주 환원을 통해서 주가가 레벨업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시장은 쪼개기 상장하고, 그죠?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도 소각 처리하지 않는 그런 흐름들을 많이 보였었죠. 그러니까 한국 증시에 대한 매력이 없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미국 증시에 순매수를 많이 하고 우리 시장엔 잘 참여를 하지 않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 날, 그죠? 1월 24일이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계획이다라고 해서 업종별로 PBR, ROE, 퍼, 요 배당 수익률 기준 상장사 순위를 공개해서, 그죠?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에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금융위 자사주 제도 개선 방안, 이런 부분들의 레벨업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라고 한 부분들이 이번 주 들어서, 그죠? 시장에 있어서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그런 가운데 한국 청년은 왜 가난한가? 그죠? 사실 우리나라 부분으로 보게 되면 청년 실업, 그리고 청년의 주택 문제, 결혼 문제 엄청나게 많잖아요. 주식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죠? 청년 정책이 더 진보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다못해 대학생을 보더라도 독일 대학생은, 그죠? 학비가 등록금이 4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인데 우리는 340만 원에서 380만 원 사이. 그리고 생활비 지원 제도도 그 격차가 엄청나게 심하죠. 청년이 살지 못하면 결국 나라에 미래가 없다라는 것도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돌직구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경제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내일 새벽 3시 반에, 그죠? 금리 결정, FOMC 결정이 나죠.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되었었던 미국의 GDP 4분기 GDP 성장률이 3.3%. 그죠? 3분기 4.9%에 비해서는 다소 둔화된 모습이지만 예상치 2.1%보다 훨씬 높게 나왔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GDP 물가지수나 근원 PCE 물가지수도 예상치에 부합하는 만큼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한국 GDP도 4분기에 조금 올라가긴 했죠. 그만큼 미국의 경제 활동 부분이 양호하고 물가 부분도 우려스럽지 않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12월 코어 PCE, 지금 코어 PCE가 요 회색 부분인데 내려오고 있죠. 2.9까지 코어 PCU가 내려오면서 202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2%대에 진입할 만큼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뭐예요? 개인 소비 지출. 12월 달에 개인 소비 지출이 0.5%를 예상을 했는데 0.7%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강력하다는 거죠, 소비가. 어제 발표된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를 보게 되면 그 부분 또한 아주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있어서 경제활동 부분에 있어서의 지표도 양호하고 물가도 일정 정도 잡혀가는 흐름 속에서 그죠? 금리 인하를 서두를 만한 흐름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주도업종에 우리가 주도업종이라고 하면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을 이야기를 하죠. 물론 테슬라가 이탈을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애플도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자, 매그니피센트의 평균 PER, 12개월 선행 PER을 보았더니 29.5배. 29.5배. 그죠? 나머지 S&P 500 부분은 17.5배, 20배 정도 되는데 상당히 높은 위치에 와 있습니다. 물론 이 매그니피센트 7의 기업 이익이라든지 그죠? 기업 이익이라든지 그리고 EPS 증가율을 보게 되면 아주 양호합니다. 양호하지만 그죠? 우리가 그런 가운데에서 사실 주가의 고점은 정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주도주 버블을 판단하는 기준은 밸류가 아닙니다, 사실. 그죠? 주도주의 그 시장 내에서의 상대적 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도 PER은 오히려 확장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부분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우리가 2023년 이후 빅테크가 지금 계속해서 특히 미국 시장은 엔비디아가 필두로 그죠?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그리고 애플 이렇게 테슬라 이런 쪽으로 이제 상승을 하다가 한두 개씩 탈락하는 흐름을 보여준다는 건 다소 힘에 부친 흐름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사실 강세장이 이어지는 한 주도주가 PER을 이유로 부러지진 않고 오히려 시장 지수가 올라가다가 이제 약세장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이게 되면 그때 주도 섹터 주도주들이 약한 흐름을 보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이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은 가격 거품이 아니라 기업 이익에 대한 전망의 거품, 이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거죠. 이게 뭐예요? 어닝 쇼크. 그죠? 우리 시장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LG전자, LG엔솔부터 시작을 해서 대부분이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사실 반도체와 그리고 2차 전지, 우리 시장의 성장의 밑바탕인 그 섹터의 실적까지 쇼크 정도의 흐름이었다면 다른 섹터는 불을 보듯 뻔할 거 아닙니까? 그죠?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산업재 소재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엔비디아는 실적 따라서 AI 성장 흐름을 따라가고 있지만 우리 시장에서 AI 소프트니 AI 의료기기니 그죠? 반도체 소부장도 마찬가지. 실적이 없는데도 막연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이제 본격적인 실적 구간 진입에 들어오니까 전부 다 약세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매그니피센트 7 실적 발표 일정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엔비디아의 주가 추이 흐름으로 볼 때 630에서 650불 정도 들어오면 추세 상단에 걸린다. 지금 627불 정도 되죠. 그죠? 조금 더 오르면 뭐예요? 추세 상단에 걸리는 흐름 부분. 그래서 좀 쉬어야 될 자리가 나타나는 징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1등을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 어느 섹터에 테마주도 마찬가지고 주도산업의 섹터 부분에 있어서 1등주를 공략하는 이유는 1등주는 마지막에 하락을 합니다.
그죠? 주변의 4등, 5등주부터 하락을 하고 곁다리로 쫓아 올라가던 종목부터 떨어지고 그 다음 2, 3등주가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맨 마지막에 1등주가 하락을 하고 1등주의 하락 조정은 조정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다우지수도 신고가 경신하고 S&P 500도 신고가 경신하고 나스닥도 정고점 근처에 놓여져 있는데 그죠? 조금 이상 징조가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죠. 1월 26일 날 인텔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인텔의 1월 30일까지의 종가 모습입니다. 줄기차게 잘 올라가던 인텔이 1월 26일 날 실적 발표를 하고 급락을 했어요. 1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크게 하회했기 때문에 개파락을 세게 맞았죠. 이러면 쉽게 되돌아오지 못합니다. 자, AMD 우리가 반도체 팹리스 설계 기업으로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불리는 게 AMD죠. 그런데 서버 및 PC 칩 포함한 모든 주요 비즈니스 1분기 감소 전망이라 해서 지금 시간에 6.94%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봉에서 상승하다가 상승 추세 상단에서 막혀서 내려와서 요 지금 빨간 부분이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개장을 하면 6.94% 하락한 위치입니다. 그죠? AMD뿐만이 아니라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 부분들이 2, 3등 부류인데 그죠? 이미 조정 흐름을 일정 정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2월 20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름 힘을 쓰겠지만 그래도 미국 시장이 쉽게 더 추가 상승하기가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를 보면 반도체 이쪽이나 여러분들 안 봐도 비디오처럼 그죠?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메타 플랫폼스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이런 부분만 시장에서 듣고 계시니까 미국 시장은 엄청나게 섹터 구분 없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화려한 지수 이면의 경기 민감주의 모습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UPS, 세계적인 물류 배송업체죠. 그죠? 주봉입니다. 일봉이 아니고 쭉 2023년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물동량을 담당하고 있는 UPS의 주가 흐름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로 말하면 경기 민감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자, 거기에 월풀이라고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잖아요. 세계적인 가전제품 제조 판매하는 회사. 월풀도 2022년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지수가 올라간다고 섹터 전반이 미국 시장도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코카콜라도 마찬가지 내려오고 있죠. 그죠? 명품 가방 백과 관련된 기업들도 계속 내려오고 있고 그만큼 차별화, 미국 시장에서는 빅테크 7기업, 그중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 플랫폼, 그죠?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시세를 견인하면서 올라갔고 거기에 은행주나 그죠? 이런 쪽 부분이 올라가면서 시장을 올렸던 겁니다. 자, 그러한 흐름들 속에서 중국 인민은행 지급준비율 인하. 사실 지난주에 중국 차트를 보이면서 여러분들 하단에 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 하단에서 지급준비율을 인하를 하니까 뭐예요? 자산 가격이 좀 반등을 했죠. 반등은 반등일 뿐. 그죠? 실질적으로 지급준비율 인하의 효과는 시중의 유동성을 1조 정도, 1조 위안 정도 공급 효과가 있지만, 그죠? 미국과 중국의 냉전 관계. 그래서 중국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의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쉽게 올라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게 낙폭 과대 이후의 반등이라고 하는 거죠. 반등 시 매도 관점이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언제쯤
본격적으로 돌아 나올 것이냐? 저는 아직은 요원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이 사실 중국의 양해 기대감이 앞으로 있고 거기에 2분기에 중국이 뭐 본격적인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되면 그때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중국이 강력하게 시중에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면 기타 원자재 가격의 상승 흐름이 일정 정도 나타날 수 있죠. 지금 벌써 홍해 불안에 의해서 유가가 12월보다 그죠? 1월 달 WTI 기준 더 올랐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미국의 금리 인하의 시기를 자꾸 늦출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의 코스닥 성장 섹터, 성장주들이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자, 홍콩 법원이 헝다그룹 청산 명령을 했습니다. 그죠? 사실 그 전에 중국의 일간 경제활동 지수를 보면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파란색이, 그죠? 이렇듯 지금 중국 경기가 안 좋은 가운데에서 지금 2021년 9월부터 시작된 헝다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죠. 청산 절차를. 그런데 본토 헝다에 대해서는 뭐예요? 아직 그 부분이 청산한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청산을 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그래서 글로벌 투자자의 자금의 탈중국 현상을 자제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마디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방첩법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기업의 규제 활동이고 서방 국가가 중국에서 사업하기 쉽지 않는 부분. 그죠? 이런 부분인데 쉽게 중국 시장이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의 변화 없이는 쉽지가 않다. 자, 친이란 무장단체 공격해서 미국 3명 사망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뉴스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유가는 뭐 75불, 77불 내외에서 WTI 기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이 악영향은 제한적이다 하더라도 잠재적인 인플레이션 위협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IMF가 올해 한국 성장률을 조금 올렸죠. 소폭.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세계 소폭 올렸습니다. 간의 기별도 안 갑니다. 거기에 이제 북일주일 사이 세 차례 순항미사일 발사했다. 뭐 이것 때문에 코스닥이 많이 떨어졌다.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그죠? 시장의 섹터의 변화가 생겼다. 그게 이제 이 부분이죠. 전반전이 끝나갑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 지금 4분기 실적에 있어서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은 27.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닝 쇼크의 비중이 더 크다는 거죠. 4분기 이익 전망치가 지속 하향 조정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 올라간다고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미국 시장 올라갈 때 우리 시장이 따라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 시장이 행여 조정을 받게 되면 우리 시장은 니네가 조정받고 우린 못 올라갔으니까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 이거 아니라 그랬죠. 그죠?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데도 따라서 올라가지 못하면 오히려 미국 시장이 조정받을 때 더 아픔을 선사하게 되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1분기 컨센서스는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 부분에 있어서의 큰 범위도 크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일단 다음 주, 그죠? 다음 주 설 연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추석과 설 연휴 전에 시장 좋았던 거 보셨습니까? 그죠? 휴일이 많다는 건 불확실성의 기간이 많다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 이전에 주가 흐름이 안 좋았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죠? 기관과 외국인 매매 비중이 높은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더 안 좋을 확률이 높겠죠. 자, 일본이 부러웠나 봅니다. 그죠? 오늘 일본 시장은 아시아 증시에서 유일하게 상승을 했죠. 그죠? 자, 사실 한국의 PBR이 0.91배, 2,500포인트 기준, 코스피 기준 0.9배, 0.91배 정도 됩니다.
그죠? 여기. 나머지 선진국, 미국, 일본, 영국 다 우리나라보다 PBR 기준 낮은 나라는 눈을 씻고 봐도 없네요. 그죠? 자, 작년에 4월 달에 일본이 PBR 1배 미만인 상장사 주가 상승 개선안 마련 요구를 하면서 그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에 하위 시장으로 강등하거나 상장 폐지하겠다. 막 으름장을 놓으면서 주식시장에 자금이 들어오게끔 그리고 기업들이 나름대로 그죠? 주주가치 환원이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들을 했던 겁니다. 사실 일본의 가계는 자산의 54%가 현금입니다. 현금. 주식 비중은 1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나라였고 또 그동안 계속해서 일본이 디스플레이션 상태였다가 인플레이션으로 전환되는 흐름들 속에서 함께 탄력을 받아서 올라왔던 거지. 이것만 가지고 그죠? PBR이 낮은 기업, 1배 미만인 기업, 다 해서 그것만 가지고 올라왔던 거 아니지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똑같이 그걸 따라하겠다? 저는 그 효과가 일단은, 그죠? 그런 정책적 흐름이 금융위원회에서 나오니까 지난주 수요일 오후에 나온 뉴스 이후에 이번 주 들어서 월요일부터 외인과 기관은 저 PBR 관련주나 배당 관련주, 지주사 관련주 이쪽으로만 매기를 들어오고 이쪽으로 매기가 들어오면 뭡니까? 그 반대쪽은 매도를 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 AI면 AI, 반도체면 반도체, 로봇이면 로봇, 그죠? 우주항공이면 항공하고 다 박살을 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PBR은 시가총액을 장부상 순자산 가치로 나누는 거죠. 2,500포인트 기준 PBR 0.91배인데, 그죠? 그 PBR 1배 미만인 기업이 우리나라 67% 수준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 우리 기업 밸류 프로그램 도입한다, 한다 하는데 낮은 PBR을 올리는 핵심은 ROE를 높이는 거예요. ROE. 그죠? 자, 사실 우리가 금리, 주식시장에서의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 여러분들은 몇 프로나 됩니까? 시중금리가 4%, 5%대인데 적어도 10% 이상의 기대 수익률을 갖고 주식시장에 진입하는 건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ROE가 평균적으로 4.96%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만큼 ROE가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ROE가 낮으니까 결국은 분모인 자본을 줄이는 부분, 그게 뭐예요? 배당, 자사주 매입 소각, 이거를 통해서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PBR주들이 여기 보면 하나가 저 PBR 0.15배, 그리고 하나생명, 보험, 유통, 그죠?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이 다 저 PBR 관련주인데 전부 다 돈 싸들면 들고 다른 주식 다 팔아가지고 저 PBR주 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전에 돈을 잘 벌었었기 때문에 순자산가치 부분이 높았던 거지 앞으로의 성장성은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엊그제 한국경제신문에 넷마블도 PBR 0.9배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업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업권. 그죠? 장부상 자산과 자본이 많아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죠? 그걸 감안하면 넷마블은 뭡니까? PBR이 1배가 넘는 겁니다. 기사 내용을 쓰더라도 제대로 알아보고 써야 된다는 거죠. 자,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더블 배당 시즌이 옵니다. 제가 공개방송 설명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 더블 배당, 결산과 관련된 그리고 1분기 배당을 같이 하는 부분, 그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 공략의 포인트를 삼으셔야 된다. 예,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